자, 봅시다. 조건부 확률이요. 우리 6번 문항 같이 봐요. 자, 6번 문항은 지금 이 12개의 격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X좌표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네 가지 중 한 가지요. Y좌표가 될 수 있는 건 1, 2, 3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요. 즉 12개에 대한 격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나한테 구하라는 거 봅시다. 나한테 구하라는 거요. 조건부 확률이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일단 전체예요. 나요. 넓이가 2이고 한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나는요, 지금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좌표축에 평행하면서 넓이가 2인 이런 삼각형은 몇 개인지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자, 구조부터 파악합시다.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길이들을 선생님이 그냥 가로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길이들을 선생님이 세로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넓이가 2가 된다는 것 자체는 넓이 S는 원래 어떻게 구해지죠? 2분의 1 곱하기 선생님이 여기서 말했던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말할게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호로로로로로로 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4를 만족시켜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자, 가로요. 가로라는 길이 자체는 호로로로로 최소 길이요. 이웃한 두 점이요. 그래서 나는 가로의 길이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이 최소값이고요. 최대는요 1과 4를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길이요. 나 3. 이것이 가로의 제한이에요. 나요, 선생님, 세로의 길이는요 여전히 제한이 있어요. 이웃한 두 점을 선택하였을 때 세로의 길이의 최소값은 1이 되고요. 최대값은요 1과 3이요. 나 2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무슨 수여야 된다?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길이 자체는 가로의 길이는 1 또는 2 또는 3이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 또는 2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 무슨 수?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넓이가 2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4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4 곱하기 1이요. 왜요? 1 곱하기 4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로의 최대값은 3이고요. 세로의 최대값은 2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안 되네. 그럼 될 때는 언제예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 왜? 가로의 길이도 2여야 하고 세로의 길이도 뭐여야 된다? 2여야 된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겠죠. 자, 유일해진 거예요. 나 가로의 길이도 2고 세로의 길이도 2인 이런 삼각형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머지 그림들은 좀 그려놨고요.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따라옵시다. 가로의 길이가 2요. 나요 1과 3 여기를 선택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세로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전체 4가지가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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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을 선택하였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1번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2번이요. 호로로로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3번이요. 호로로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4번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몇 가지? 한 개의 그림당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의 그림을 나를 가로로 하였을 때 다시 4가지의 그림을 1, 2, 3, 4 그린 거고요. 자, 다시 여기를 아래라고 한다면 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2로 고정시키면서 위에서 얘가 2일 수도 있고요. 한 칸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 주실래요? 평행 이동시키면 내가 2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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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6가지가 위의 그림에서 나와요. 나 이제는요, 지금 위쪽 그림이 가로의 길이가 2가 되는
즉 여기가 2가 되고 한 칸 평행 이동해줘 내가 2, 그리고 내가 2 한 칸 평행 이동해줘 내가 2.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2일 때로 총 16가지의 그림을 그려봤답니다. 이번에는요, 세로의 길이가 2인, 괜찮습니까? 나요, 가로의 길이가 지금 뭐일 때 X축과 평행할 때를 그렸단 말이에요. 좌표축에 평행하다는 것이 조건이라서요. 이번엔 세로축에 평행한 녀석을 그리려고 해요.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요, 나의 길이 2요. 괜찮습니까? 오른쪽에다 그려놨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고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거든요. 여기의 길이가 2일 때요, 한 칸 평행 이동시켜서 이 길이가 2일 때, 그런 다음에 모양을 반전시켰습니다. 마치 대칭하듯이. 이번엔 이 길이가 2일 때, 그리고 다시 이 길이가 2일 때로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드리죠. 나요, 여기서 될 수 있는 것은요, 점을 허러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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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체 몇 가지가 생겨요? 3가지가 생겨요.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나를 한 칸 평행 이동.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전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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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이렇게 12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우리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복이에요. 우리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에 중복은 없을까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선생님, 여기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나는요, 이 그림은요 어디서 세졌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세졌다 이거예요. 중복이 발생됐구나. 나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그림은 직각삼각형인데 이렇게 생긴 그림은 어디서 중복이 발생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중복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세고 아래서도 센 이런 3가지 중 2가지, 이 그림 속에서의 3가지 중 몇 가지? 2가지는 중복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셀 때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굳이 이 문제에 제목을 달아드린다면 어렵지 않지만 꼼꼼하게 그린 친구만이 정확하게 맞힐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요. 자, 뭐라고? 중복. 중복을 뭐하자? 우리가 파악하자. 요게 요 문제의 키워드 같습니다. 위와 아래의 중복이요. 그럼 나도 여기 여전히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위에서 뭐가 됐다는 거지?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나 한 변을 Y축의 평행, Y축의 평행, 위에는 X축의 평행. 근데 3가지 중 2가지의 그림이 중복이 되었구나. 그러면 중복 안 된 그림이요, 중복 안 된 그림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자,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주황색으로 여러분한테 말해드린다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한 칸 평행 이동해줘. 이렇게요. 나요, 내가 중복 안 된 그림 4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4가지요. 중복을 제외해 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나 전체 경우요, 전체 경우는 위에서 16가지, 아래서 중복됐던 것들을 제외하고 한 가지씩 세게 되면 전체 20가지가 바로 분모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럼 밑에 그림 속에선 찾아낼 필요가 없죠. 왜죠? 나 중복 안 된 건 이거 한 가지였는데 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여기선 직각삼각형을 찾을 필요가 없겠다. 그럼 나는 위의 그림에만 주목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만 세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 1번과 이렇게 그려지는 3번, 여기서 나오는 2가지가 직각삼각형이죠. 이 그림 속에서는 2번과 4번이요, 이렇게 그려진 내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서는 1번과 3번이요, 여전히 직각삼각형은 2개. 여기서도 당연히 직각삼각형은 2개일 수밖에 없죠. 평행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위의 그림 속에서 4가지 중 2가지가 직각삼각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가지? 8가지요. 예, 그래서 답을 맞춰주시면 5분의 2가 6번 문항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꼼꼼하게 세시되 어차피 가로 세로의 곱이 4를 만족하는 그런 순서쌍은
가로와 세로의 제한 때문에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러면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이 경우대로 여러분들이 그림만 똑바로 그려낼 수 있고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중복만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서 7번 문항과 할게요. 자, 7번 문항 갑시다. 7번 문항을 가기 전에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나요, 독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독립의 정의요. 나요, A가 일어날 확률은 P, A 바 B, P, A 바 B의 여사건 또는 PB요. P, P 바이 P, P 바 A씨. 이것이 결국 독립의 정의예요. 자, 한글로는 뭐라고요? A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나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한글로 말하시면 뭐라고?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 우리들이 일치한다는 거야. 오, 그 말은 뭐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나는 데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독립의 정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정의로부터 유도되는 성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유도되는 성질은 무엇입니까? 원래 P, A 바 B 조건부 확률을 정의할 때 우리는 너를 PB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요. A와 B, B 속에서 생각하자는 거니까 B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 이것이 바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양변에 PB를 곱해주세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생각하는 거니까 분모에 오는 PB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하다 보니까 B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공사건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체는 PB 곱하기 P, A 바 B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죠. 이미지 중요합니다. 앞에 오는 B는요, 바 뒤로 가는 거예요. 요 이미지 중요하고요. 다만 독립의 정의가 뭐라고?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나 뭐가 되매? 같다며. 이게 독립의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독립의 성질이라고 선생님은 말합니다. A와 B가 독립일 때는 뭐라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에 뭐랑 같다? 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집들은 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독립이냐 아니냐를 보통 판단하지만 문제 풀 때는 항상 이게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러 번한테 풀어드렸고, 독립의 정의로 문제를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달라고 선생님이 부탁드렸습니다.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독립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의를 이용해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그 문제집의 세상 속에서는 이 풀이만 진행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이 풀이에 관해서 어색함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종속이라는 건 무엇이냐? 독립이 아닌 모든 것들, 독립이 아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 종속이라고 부르죠. 어차피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에 대한 관계를 말해요. 자, 이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자,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4 이하의 눈 1, 2, 3, 4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n이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6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인데, 그때 b라고 불리는 사건을 뭐라고 하자고? n의 배수의 눈, 사건 b는 n의 배수의 눈이래.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이 왔어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요. 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가라는 조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나요, 나 6분의 5요. 그리고 나요, 사건 A와 사건 B는 종속이다. A와 B는 종속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n의 값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여전히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표를 그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표 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겠으나, 나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세주길 바라는 마음에 좀 귀찮지만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요, A라고 불리는 나는요 고정된 거예요. 어떡해요? 1, 2, 3, 4로 고정돼 있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야. 그런데 B라는 녀석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B라는 집합이 바뀌어갑니다. 이거야. n이 1일 때 여기다 n을 갖다 쓰겠습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표를 그리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에 대한 표만 그리면 되니까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야. 자, 그려봅시다. n이 1일 땐 1의 배수의 눈이요. 1의 배수의 눈 갖다 쓰세요. 집합기호 무시하겠습니다. 1, 2, 3, 4, 5, 6. 2의 배수요. 나 2, 4, 6. 3의 배수요. 3, 6. 4의 배수 4요. 그리고 나서 5의 배수 5요. 6의 배수 6이요. 예, 이렇게 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호로로로로 나요, 성질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3스텝 문제는 선생님이 이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 2스텝 문제는 성질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나요, A 교집합 B요. 나를 갖다 쓰겠습니다. 그럼 시작. 나 공통된 원소요. 나 선생님 1, 2, 3, 4 있어요. 나요, 공통된 원소요. 2, 4 있어요. 이 중에서 1, 2, 3, 4 중 한 가지를 채택하면 돼요. 1, 2, 3, 4와 공통된 놈이요. 3이요. 4요. 없어요. 공집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일단 뭐라는 조건이요? 종속이라는 조건이요. 자, 독립부터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PA에 대한 확률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PA라고 불리는 확률을 갖다 쓸 거예요? PA 곱하기 PB를 갖다 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3분의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PB에 대한 확률 전 사건 1이죠. 3분의 2요. 나요, 3분의 2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곱하기 나는 2분의 1이요. 3분의 2 곱하기 나 원소 2개밖에 없어요. 3분의 1이요. 3분의 2 곱하기 A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나는 6분의 1. 나는 마찬가지로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선생님이 무엇을 할 거냐?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확률이 같아질 수 있는가? 나에 대한 확률과 나에 대한 확률이 같아질 수 있는가? 같은 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하니 내가 찾고 싶은 건 종속, 독립인 녀석들을 지워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 나에 대한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는 6분의 3. 맞아요. 맞아요. 독립이에요. 너 꺼져라. 이런 거지. 꺼져라. 자, 볼게. 나요, 3분의 1의 확률이에요. 3분의 1. 너도 꺼져라. 독립인 녀석들을 다 제껴주고 있어요. 9분의 2는 6분의 1과 달라요. 넌 괜찮아. 넌 종속이야. 이런 거야. 좋아. 너는 어떻니? 물어보는 거지. 나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9분의 1. 말도 안 돼요.
꺼져. 꺼지는 게 아니죠. 꾸벅꾸벅 할 뻔했어. 내가 찾고 싶은 건 다른 녀석을 찾는 거니까. 나 종속 맞습니다. 나의 확률은 빵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종속 다 종속이겠네요. 자, 독립인 두 개지를 제외해 줬습니다. 자, 이젠 다 온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쓰지 않은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라는 조건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죠.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합의 법칙이요. PA, PB 각각의 확률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어서 그것이 6분의 5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경우만 보시면 되죠. 우리 둘이 더하면 우리 각각의 확률을 이미 구해놨어요. 둘이 더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나의 확률이요. 나의 확률 6분의 1, 6분의 1 빵빵. 자, 시작합시다. 우리 둘이 더하면 1이요. 1의 확률에서 뭐를 빼요? 6분의 1을 빼요. 그러면 6분의 5 되는 거 맞네요. 그런 n의 값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나요. 우리들의 확률의 합은 6분의 5예요. 거기서 6분의 뭐를 빼줘요? 1을 빼줘요. 어머나 말이 안 돼요. 우리 둘이 더하면 6분의 5, 거기서 빼면 6분의 1을 빼면 6분의 4요. 6분의 5인 너를 만족하지 않네요. 너는 탈락. 자, 우리 둘이 더해주세요. 6분의 3분의 2니까 6분의 5에서 빵인 확률을 빼세요.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빵이죠. 즉 이때는 뭐가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불러? 배반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하여튼 만족하죠. 나 우리 둘이 더하면 6분의 5에서 0을 뺍니다. 만족하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녀석은 3, 5, 6 이렇게 n이 3일 때, 5일 때, 6일 때 전체 세 가지요. 이때 다 만족하는구나. 우리 두 조건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답니다. 자, 나는요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선생님이 매번 문제 풀 때마다 표를 그리는 이유요. 내가 그리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문제를 틀리지 말자라는 거지. 빼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 구하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답 자체는 3 더하기 5 더하기 6. 그래서 답은 14.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젠 2레벨의 마지막 문항인 8번 문항을 같이 볼게요. 자, 8번 문항 가겠습니다. 8번 문항 제목을요 그냥 이렇게 달아드릴 거예요. 주머니 문제 또한 복잡해 보이는 주머니 문제는 여전히 나는 실수 없이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주머니 문제요. 이때는 선생님이 추천을 드려요. 도대체 무엇을요? 그림과 함께 타임테이블을 작성해 주세요. 이런 거야. 요걸 행동으로 잡게 되면 꽤나 유리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복잡한 주머니 문제가 있어요. 1의 시행, 2의 시행 이렇게 오는데 규칙이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한 번에 어차피 우리가 셀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림과 함께 타임테이블을 작성해달라. 저게 뭔 말이에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봅시다. 현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사항. 나요, 주머니 A가 있어요. 나 A라는 주머니. 여러분들과 약속합시다. 흰 공은 동그라미, 검은 공은 X로 표시하기로 여러분들과 지금 약속합시다. 흰 공 3개, 검은 공 이렇게 3개가 있는 주머니 A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B라는 주머니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거야. 나 빈 주머니.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규칙이 뭔데 일단 시행을 2번 반복한대요. 고정돼 있구나. 시행은 몇 번? 2번 할 것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시행을 하는데 물어보는 거지. A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봐봐. 나 여기서 지금 두 개를 꺼낼 거야. 공을 두 개를 꺼내는데 말이야. 그때 이런 이야기래. 같은 색의 공이 나오면 한 개는 넣고 한 개는 B한테. 잘 봐봐. 규칙은 딱 두 가지거든요. 같은 색이면, 같은 색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각각의 공을 A에 한 개, A, B라고 불리는 주머니에 각각 한 개씩 넣자는 거야. 한 개 넣자. 그러면 다른 색일 때는 어떤데? 그렇잖아요. 다른 색일 때는 어떤데? 물어봤더니 다른 색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 하죠? 모두 비상자에 넣죠. B에 두 개 모두 담자. 좋아. 그래서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뭔데?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요. 자, 답을 구하는 걸 조건부 확률일 때로 조건부 확률의 구조에 맞춰서 써볼게요. 자, 나한테 구하라는 거. 일단 두 번째 시행 후 A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같다. 이 해의 시행이 끝난 뒤 일단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시행 후 1회 시행 후 1회 시행 후 A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다르다. 자, 구하라는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2회의 시행을 끝난 뒤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았을 때 그때 1회의 시행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다른 확률. 그런데 네가 주목하는 주머니는 뭔 거지? 지금 다 문제에서 A라는 주머니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내가 주목하는 주머니는 A야. 내가 너한테 주목하고 있어. B라는 주머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행위 자체도 A라는 주머니에서 공을 두 개 꺼내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B한테 사실 버린다는 거죠. 내가 주목하는 주머니는 A한테만 주목이 있습니다. B라는 주머니에서 A로 담는 행위 따위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주목하는 주머니 A에 관해서 타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선생님,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뭔데요? 이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표예요, 표. 근데 왜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냐면 1회 한 다음에 2회 한 다음에 그 사항을 표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할 거예요. 자, 기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잘 보세요. 나요 1회 때요. 1회 때 나는요 흰색 공 두 개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흰색 공 하나와 검은색 공 하나를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은 공 두 개를 뽑을 수도 있어요. 즉 떡 이런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선생님은 여기다 기록할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주머니는 A예요. 1회 시행이 끝난 뒤 1회 시행이 끝난 뒤 A의 주머니의 모습을 여기다 그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나는 2회 시행을 할 거예요. 이런 거야. 자, 이 중간 과정이 되게 중요해.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봐봐 얘들아. 1회 때 흰색 공 두 개를 뽑았다 이거야. 그럼 나는 같은 색이잖아. 같은 색을 뽑은 거지. 그럼 B는 버리는 역할이야. 내가 주목하는 주머니는 A라니까. 그럼 봐봐. 나는 두 개를 뽑았어. 그럼 흰 공 한 개, 검은 공 세 개가 있었거든. 근데 같은 색을 뽑게 되면 B한테 하나 버리고 나 A한테 다시 그 공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회 시행이 끝났 후 A 주머니의 모습은 전체 흰 공이 원래 한 개, 검은 공은 세 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두 개 뽑았던 건데 같은 색을 뽑다 보니
흰 공 하나를 이제 나는 다시 넣을 거야. 이게 바로 주머니의 모습이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좋아요. 그럼 봐봐. 나는 흰 공과 검은 공을 이렇게 뽑고 나면 다른 색이야. 그때는 두 개 모두 버린다며. 누구한테? B한테. 그럼 이때 사항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동그라미 두 개, X가 두 개 남았는데 다시 집어넣질 않아. 그래서 윗사항과 아랫사항은 다른 사항이야. 자, 다시 마찬가지로 얘는 1번 케이스랑 똑같은 사항이죠. 왜요? 검은 공을 두 개 뽑고 나면 동그라미 세 개에 X 하나가 있는데 같은 공이니까 한 개 집어넣는다고. 이것을 나는 기록한 거야 얘들아. 그럼 잘 봐봐. 이해 때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 이해 때도 나는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또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X 두 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사항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아요? 왜? 수영도를 또 얘도 세 개 그려야 되면 너무 복잡한데요?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왜죠?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주목하면 돼. 그 수영도를 그리면서 다시 여기서 흰색 두 개, 흰색 한 개, 검은색 한 개, 검은색 두 개, 각각의 경우마다 세 가지, 전체 9가지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푸는 건 얘를 전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난 딱 이 경우만을 뭐라고? 전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내가 전체로 생각하고 싶은 이 세상은 이해 시행이 끝난 뒤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지는 이 세상만을 주목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9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의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해 시행이 끝난 뒤 흰 공과 검은 공이 같아지는 순간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말이야,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서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를 서로 다른 공을 뽑게 되면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그리지 않고 뽑게 되면 그냥 B한테 버리는 거니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흰 공 두 개를 뽑았다면 흰 공 하나를 다시 집어넣는 거니까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 아, 느낌 와? 예.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얘들아? 검은 공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친절하게 선생님은. 그러면 이때 이해 시행이 끝난 뒤 내가 주목하는 A 주머니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자, 나는 검은 공 두 개를 뽑고 나면 지금 현재 이 상태야. 근데 같은 색 공이니까 하나를 추가해. 여기에만 주목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에만.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흰 공 두 개, 머릿속으로 생각 가능하지. 흰 공 두 개를 뽑았어. 한 개 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럼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선생님 물었을 때 마찬가지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 버리는 거지. 그러면 OX가 남을 텐데 한 개 남을 텐데 일치하는 거 맞잖아. 난 딱 여기에만 주목하고 싶다니까. 얘를 전체로 생각할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두 개를 뽑았어야 되겠지. 동그라미 두 개를 뽑고 나면 동그라미 하나에 검은 공 두 개였겠지만 동그라미 하나 집어넣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사항이 만들어지겠네요. 이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에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얘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그때 내가 맨 마지막에 받았던 건 1회 시행 후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달랐던 그림이요. 이 그림 속에서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런 약간 복잡해 보이는 주머니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행동 요약이 어떻게 가자고? 선생님처럼 1회 시행이 끝난 뒤 그때 주머니의 모습, 2회 시행이 끝난 뒤 그때 주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상 시간을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표로써 그려달라. 이것을 그냥 선생님은 타임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 뭐 단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표를 깔끔하게 그려주세요. 꼼꼼하게 주머니의 모습까지 그려주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흰 공과 검은 공이 다른 그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답의 구조 갑시다. 난
얘를 계산해서 나오는 확률을 1번 확률, 나를 2번 확률, 나를 3번 확률이라고 한다면 결국 답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요. 내가 전체인데 이 속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1번 더하기 3번. 네, 이게 답입니다. 좋아요. 계산 한번 해보죠. 나요 흰 공 2개를 뽑아야 돼요. 그럼 갑시다. 어떻게 가자는 거야? 실수 없이 전체 나는 6개의 공이 있었습니다. 6개의 공 중에서 뽑습니다. 흰색 3개 중 2개요. 거기에 곱하기요. 곱하기. 자, 이젠 보세요. 여기 실수할 리가 없죠. 나 1회 시행이 끝나고 나면 주머니의 공은 전체 5개였어요. 그래서 5개 중에 다시 2개 뽑습니다. 근데 X를 2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 네, 이것이 1번 확률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나요 15분의 3 곱하기 나요 10분의 3이요. 예,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50분의 3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내가 5분의 2라서 자, 시작.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문항이에요. 자, 나는요 첫 번째 6개 중에서 2개 뽑습니다. 흰색 공 1개, 검은색 공 1개. 31 곱하기 31이요. 주의해 주세요. 왜? 다르잖아요. 이렇게 뽑게 되면 위에 주머니는 5개였지만 이때의 주머니는 4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4 콤비네이션 2분의 나는 흰색 공, 검은색 공 하나를 뽑아야 되니 2C1 곱하기 2C1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계산합시다. 나요 15분의 9 곱하기 나는요 6분의 4요. 그래서 몇 분의면 3분의 2요. 계산해 주시면 15분의 뭐가 돼요? 6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4C, 2C, 2C 6분의 4, 3분의 2, 15분의 9. 그래서 나는 약분 5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15분의 6. 자, 갑시다. 나요 구조적으로 똑같죠. 1번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요? 6 콤비네이션이 6개 중에 2개 뽑는데 3개 중에 2개 뽑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5 콤비네이션 2 중에 이번엔 흰색 공 3개를 뽑는 거 3 콤비네이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구조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나의 확률은 50분의 3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계산합시다. 15분의 6 통분 한번 하시면 5분의 2가 되죠. 미워요. 50분의 20이라고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나요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줍니다. 50분의 3, 50분의 20, 50분의 3이요. 그래서 50분의 26이 되겠고요. 그 속에서 나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1번과 3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 50분의 3, 50분의 3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50분의 6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50씩 곱해줍시다. 그러면 결국 26분의 6이 돼요. 내가 바라는 답은요 2분의 1씩 곱해주시면 13분의 3. 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네, 고생하셨습니다.